저는 배신감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장관님. 평생 환경하신 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무리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하시면 안 포퓰리즘 되고요. 정책에 동조하라고 우리- 하면 아니 윤석열 직이라도 내놓고 정부는 거부를 하셔야죠. 왜 환경하는 후배들 부끄럽게 합니까? 장관님 온실가스 감축할 거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제발.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 회의에서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환경부 장관님, 네, 그 자리 왜 앉아 계십니까, 장관님? 네, 말씀하십시오. 탄소 중립한다고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늘리는 나라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아는 나라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일회용품 감량은 원칙입니다. 환경부에. 원칙인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하는 규제 방안 철회하고 연기하셨어요? 일회용품 장관님, 세상에 네.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 입으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얘기하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탄소 중립을 얘기합니다. 근데 환경부 장관님까지 입으로만 탄소 중립하고 계시면은 이 나라가 정말 대책 없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그렇지 않죠. 일회용품 감량의 원칙은 변함이 없고요. 그 감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의 장관님, 지금 네. 제가 11월 7일에 발표된 환경부 브리핑 자료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규제를 없앤다. 이 5장짜리 브리핑 자료에 환경부가 고민해야 되는 자원순환, 탄소중립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 불편. 저는 중기부에서 나온 브리핑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환경부였어요. 저는 배신감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장관님. 평생 환경하신 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무리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하시면 안 포퓰리즘 되고요. 정책에 동조하라고 우리- 하면 아니 윤석열 직이라도 내놓고 정부는 거부를 하셔야죠. 왜 환경하는 후배들 부끄럽게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느 환경부 정부보다도 브리핑 내용 친환경적입니다. 발표한 차관님 일어나세요. 어디 계세요? 11월 7일자 안 계세요? 제가 환경부 차관이 발표한 브리핑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강제적 규제가 있으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규제가 없으면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부 브리핑 내용이에요. 국민들이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믿는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신 그 우리 윤석열 정부는 장관님. 질의를 다 듣고 네, 하시죠. 그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 환경부 브리핑 자료에서 나온 말 맞습니까? 그걸로 알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강제적 네. 규제가 있으면 줄이고 규제가 없으면 더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을 믿는다. 제가 브리핑 자료까지는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날 장관님이 차관 출장에서 브리핑 자료도 안 챙기세요? 아니, 내용을? 제가 그 당시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만약에 환경부 입장이 맞으면요. 환경부 폐지하세요. 그 입장 환경부가 규제 부서고요. 환경부 법률 다 규제 법률이에요. 국민들이 규제가 없어도 환경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환경부 왜 존재합니까? 환경부가 자기 일 안 하고 국민들한테 알아서 할 거라고 할 것 같으면 환경부 왜 있어야 돼요? 위원장님 이따가 시간 주실 거죠? 제가 답변. 예, 예. 네, 장관님, 환경정책 정책 수단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뭡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뭡니까? 환경정책에서 크게 사용하는 두 가지 수단이 뭡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규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지하고 제재하는 명령 통제적 직접 규제가 있고요. 비용을 통해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 방식이 있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유인 규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 강압적인 어제 이러한 강압적인 부분을 규제만이 아니라 폐기물 부담금이 플라스틱 생산자들에게 지금 부담되고 있는데 그게 충분히 유인 규제로 작동하고 있으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왜 계속 늘어납니까? 유인 규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 중국, 유럽, 캐나다, 미국의 주정부 거의 모든 나라 명령 통제적인 판매 금지, 사용 금지 방식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국민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요? 규제가 없으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규제가 있는데 유인 규제가 있는데도 플라스틱 폐기물 지금까지 계속 늘어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면 플라스틱 빨대 금지되는 줄 알고 대체제로 공장 만들고 대체재질 연구 개발하고 있었던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규제 철폐하면 앞으로 투자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까? 장관님 온실가스 감축할 거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제발.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2050년 탄소 중립 모든 걸 걸고 이루시겠다고 할 거 아니면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 회의에서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그 의원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자, 답변 드릴 저기 시간을 환경부 주십시오. 장관님부터 이소영 의원님 예, 답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탄노기 위원장님, 지금 저한테 잠깐만.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 탄노기 위원장님은 직접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아니면 끼어들지 마십시오. 괜히 그 이렇게 자꾸 아니 그렇다고 내려오십니까? 그냥 이런 상황에서 답변을 환경부 각자의 질의를 잘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리 2050년 탄소 중립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국가 목표 선언하고 지금 이런 특위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회의 몇 시간 진행되는 동안 2030년 감축 목표 지키기 어렵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 직을 걸고 하실 거 아니면은 내려놓자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존중하지 않는 폭언입니까? 이 정도 얘기도 못하면 국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질의시간 겸이니까 말씀드리면요. 기후는 인권의 문제 아닌가요, 장관님? 그렇죠. 기후위기 못 막으면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는 거죠. 당연히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후랑 인권 관련 없다고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아무리 여당이라도 환경부 장관님이 바로 잡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 말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느 정부보다도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입니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정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회용품 감량하고 관련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감량을 지금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게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및 폐기물 발생 저감, 그리고 플라스틱하고 관련돼서도 작년에 탈플라스틱 저감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회용품 규제는 2003년부터 모든 정부가 해오고 있는 거고 일회용품 줄이기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환경부 의지는 확고합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이 개선 방안은 그동안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플라스틱 수저 뭐 다른 여러 가지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서 잘 지금 현장에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하려고 했던 5개 품목, 이것은 2019년에 제가 지난 정부 때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11월 24일부터 하려고 하는 부분, 이랬을 때 현장의 어떠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1년간 둔 겁니다. 거기에 5개 품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종이컵은 여러 가지 소상공인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해서 종이컵을 제외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빨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체품 말씀하셨는데 대체품의 품질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종이 빨대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라고 하는 부분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품의 품질이 좋아지고 어느 정도 이 소비자,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게 감축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을 통해서 이거를 너지형 어떠한 캠페인, 자발적인 참여 지원 이걸 통해서 지금 감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환경 이걸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걱정 안 되도록 지금 이 온실가스 일회용품 감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